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영입니다. 잔뜩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씹고 싶을 때 마음껏 씹기. 이 딱딱한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뇌의 혈류가 늘어나면서 금방 배가 부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는데요. 그래서 천천히 오래 씹으면 먹는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말로 씹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입담에 올릴 때 우리는 평균 30배 이상 웃게 되고요. 그런 이야기에 맞아 하고 동조할 때 행복 호르몬도 나온다고 하네요. 일주일 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라고 하죠.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꼭꼭 씹어 먹고 또 이 시간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도 살짝 씹으면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네요.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은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강인원, 김현식 그리고 권이나가 함께한 노래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네, 7월 29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오늘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죠. 강인원, 김현식 그리고 권이나가 함께 부른 비 오는 날의 수채화였습니다. 이 천천히 음식을 오랫동안 씹어서 먹는 게 스트레스 푸는 데도 좋지만 원래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죠. 아무래도 음식을 되게 천천히 씹으면 금방 배가 부르니까 좀 먹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건데요. 뭐 스트레스 푸는 데도 좋지만 요즘 내가 좀 살이 찐다 이래서 고민이시라면 먹는 속도를 좀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그리고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번 주 전성기 주크박스 주제 음식이죠. 음식에 얽힌 추억과 노래 여러분의 문자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 오늘은 피부 관리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전성기 퀴즈입니다. 네. 아마 오늘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퀴즈 드릴게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2.2배 높다고 합니다. 이 장마철 빗길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간에도 이것을 켜는 거죠.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앞에 달려 있어서 주행할 때 앞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설치된 전등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아마 지금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정답 금방 맞추실 것 같은데요. 영어로 말고 한글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방송할 때 비 오는 날이면 꼭 땡땡땡 켜셨는지 확인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물정에 0945번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힐링 라디오 94.5 잠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 결혼과 가족관계 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상담실장님이시라 그런지 네. 처음 봤는데도 저희 아까 수다 정말 많이 떨었거든요. 방송 전에.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확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인구 대비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네.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뭐 성형 원정을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네, 강남 쪽 가면 이렇게 많이 보여요. 네, 성형외과가 정말 많은데 네. 사람들은 왜 성형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네.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이제 전후 세대 이후에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국가라서요. 경쟁하고 성취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국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여성들이 많은데 그렇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내가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치를 인정받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성들의 핵심적인 욕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받는다던가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때 외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도구죠. 그러니까 좀 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도 눈길도 한번 더 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더 많이 받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외모를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좀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네. 성형을 좀 많이 사람들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아마 우리나라 여성들이라면 거울을 네. 보면서 여기는 좀 어떻게 여기로 좀 살짝 손대면 더 낫지 더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고 하는 비율이 37%밖에 안 된대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 여성들은 70% 이상이 자기 외모에 만족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성형수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 좀 반증하는 맞습니다. 이유가 되기도 할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되게 바래요. 네. 근데 행복한 삶의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만족이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만족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오는 것인데 네. 이게 참 딜레마죠. 맞아요. 만족을 위해서 뭔가 더 고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족함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요. 그 비교하는 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심연으로 들어가는 그 기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성형을 하고 만족하면 좋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부족한 게 더 보이거든요. 더 중독에 보여서. 빠져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심각한 분들은 뭐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독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게 또 결국은 또 마음의 상처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어떤 면, 그것이 이제 외모든 능력이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드는 열등감인데 사실 열등감의 그 선 기능이 있어요. 순 기능이 내가 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뭔가를 도전을 해서 훨씬 더 나아지는 것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나친 열등감이 되어버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하염없이 끝나지 않는 그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런 열등감은 사실 누구나 조금씩 있을 그렇죠. 텐데 네, 맞아요. 그걸 좀 자신감으로 잘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죠. 네. 자신감은 두 가지거든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감을 키우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 또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대여섯 가지를 써요. 그다음에 핸드폰 액정에다 그거를 저장을 하신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는 이걸 참 좋아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 6주 정도 꾸준히 하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자신감을 많이 얻는. 그렇군요. 이거 치료의 한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네, 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윤정 상담실장님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이 시간에는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로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즉석 엄지 상담 받습니다. 지금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문자로 내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코너 시작하기 전에 퀴즈 내드렸었는데 비 오는 날은 주간에도 자동차 앞에 있는 이것을 켜야 된다. 제가 퀴즈 보내드렸는데 안개꽃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굉장히 감성적인 답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답입니다. 네, 또 안개등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실내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다 오답이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 말고 한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라고 많이 보내주셨는데 라이트 말고 네, 한글로 3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퀴즈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정 상담실장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사연을 남겨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해. 오늘 첫 번째 분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인데요. 저는 평소에 급한 성격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아요. 상대방이 말할 틈을 안 주고 막 먼저 얘기하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받고 손해도 많이 받아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도 뭐 먹을래 해놓고는 제가 먼저 이것저것 주문을 막 해버리는, 그러면 친구들은 짜증을 내죠. 이러다 보니 상대방하고 많이 싸우게 되고, 또 제 아이들이 24살, 26살인데요. 제 큰 목소리와 급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가 늘 당하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급한 성격을 꼭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도 어긋나고 이러다 보니 속상할 때가 참 많은데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고치고 싶어요. 전화 주신 목소리만 들어보면 네. 전혀 급하지 않으실 것 같은 성격이고 너무 귀여우신데 네. 저희가 들으면서 아버지가 당하고 사는 줄 알고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말에 좀 웃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하죠. 빨리빨리 네. 하죠. 네. 근데 이제 꼭 고치고 싶으시다고 네. 아주 너무 고치고 간절한 싶어요. 열망을 보내주셨는데 네. 너무 죄송한 말씀은 성격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긴 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별 중에서 나와 내 배우자의 성격,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격이라던가 타고난 기질 이런 것들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뭐 하는 게 필요한 거냐면 일단 인정하고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의 성격이 이제 급하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되게 사교적이면서 그다음에 주도성이 되게 높으신 성격의 특성이에요.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하시거나 그다음에 뭐 먹을래? 이러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사람들을 주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존중하거나 협조하는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어떤 권고를 드리고 싶으냐면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어떤 면을 연습하냐면 말의 내용을 좀 바꾸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고요. 자기 내용 얘기만 하는 걸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더라도 어떤 내용을 좀 섞어주시면 좋냐면 그래 너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라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말.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음식점 가실 때 뭐 먹을래? 보다는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을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와 동일한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아보시면서 내가 뭘 해주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주문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성격을 말의 내용을 고치시면서 바꾸시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뭔가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오늘 섬겨주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버지한테 당하는 거는 사실 큰 목소리 때문에 당하는 건 맞으신 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톤을 낮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어떤 때냐면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 혹시 누구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자꾸 말 나오고 그러는 게 점검해 보실 건 뭐냐면 내가 혹시 속상한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가? 이거를 좀 점검을 해보셔가지고요.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그럴 때는 조금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내 속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으니 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달라. 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한테 공감을 충분히 받으면요. 그런 말이 많이 줄어요. 네, 그리고 내 얘기만 나오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노력하시면 급한 성격은 고치실 수 없는데 다른 사람과는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건데 사실 본인이 계속해서 실생활에 쓰는 어투나 행동이 있다 보니 내가 이게 잘못한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말하는 태도고요. 선생님 되게 정인영 아나운서가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게 말투. 어투,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금 녹음하신 것처럼 연습을 좀 해보시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누구 뭐 먹을래? 그런 말투를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돌발 퀴즈! 옆집이랑 똑같은 워터파크에서 똑같이 놀았는데 왜 옆집만 할인을 받았을까? 정답은 KB국민카드니까! 지금 전국 워터파크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40% 시원한 할인 혜택이 KB국민카드 위시 페스티벌. 본행사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로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퀴즈 오답을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오답으로 더 재미있는 답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네, 주마등, 스몰등, 전멸등 굉장히 많습니다. 비상등도 있고요. 정답은 다 아니고 오답을 너무 재밌게 보내주셔서 저희 오답도 선물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의 퀴즈 정답도 우물정의 0945번으로 받고 있고요. 이 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의 코너죠.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 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이제 고민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포동에 살고 있는 문재명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사연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한 40대 중반 직장인이고요. 결혼 한 20년 정도 돼갑니다. 예. 근데 이제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가끔 이렇게 아내나 이렇게 자식들을 보게 되면 보람보다는 어떤 의무감, 때로는 뭐 돈만 벌어주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상실감마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고민은 하겠지만 네. 이걸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방법, 좀 스스로를 좀 위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찾고 싶어요. 네. 아유, 그러시구나. 네. 이 남자분들이요. 네.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라면 한 네. 번쯤은 다 한 번 이상 네.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마 마음에 두고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화 주신 선생님, 문재민 선생님이 정말 용기 있으시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까 왜 여자의 그 욕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성형수술 얘기하면서 남자의 욕구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가족들에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 맞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 내가 왜냐하면 전쟁터 같은 그 바깥 그 현장에서 이렇게 뭐 정말 더럽고 치사한 걸 막 봐가면서 힘들게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마치 이 집에서 홀대받는 것 같고 마치 이렇게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굉장히 쓸쓸하기도 하고 맞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셨을 텐데 또 마치 그 막상 그거는 또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아버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네, 저도 이렇게 막상 뭔가를 네. 다른 거를 해보려고 해도 네. 뭐 직장 생활에서는 너무 바쁘고 그쵸. 또 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게 이제 애들이 크면서 개인 생활이 많아지고 네.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점점 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맞아요. 더욱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아버님이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아, 이게 보통 지금 40대시니까.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도 좀 그렇죠. 있고 안정감도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라서 이거 아버님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런 속 깊은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우선 나는 너희들하고 조금 이제 좀 재미있는 시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주말에 뭐 한 달에 한두 번이 됐든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내분하고요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나의 삶의 의미가 뭐지? 아버님께 가족과 내 삶의 의미는 어떤 거세요 혹시? 일단 가족이라는 게 일단은 제 모든 것이죠.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제 스스로의 생활이나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네. 아버님 스스로를 위해서 혹시 현재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 스스로라기보기보다는요. 좀 지치지 않으려고 운동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 이런 걸 해보려고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외식을 자주 하려고 해요. 그러세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함께 밥 먹는 게 좋거든요. 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족이 한데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학원 가고 또 직장 갔다 오고 그러면 어쩌다 한 달에 이제 한두 번 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게 조금 더 아쉬우신가 봐요.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맞아요. 네. 그러실 때는 자녀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아내분하고 둘만 데이트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사실 의무감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시면 작은 시간을 내시더라도 아버님이 좋아하고 아버님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조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조금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 조금 쉬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쉬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쁘게 일하다 보면 노는 것도 부족한데 더더군다나 쉬는 건 더 부족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소진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먼저 좀 쉬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스로에게 조금 나 굉장히 수고했다.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굉장히 수고했구나. 고생 많았구나. 이런 마음을 본인한테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되게 돌아가시면 아내분에게도 그다음에 자녀분에게도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 많았다고 말로나 또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눠보시면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조금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쉬시면서 작은 시간이어도 좀 나를 위한 어떤 활동 그걸 좀 해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정말 용기 내서 전화해 주셔서 많은 지금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거나 저희 시간대가 또 이 연령대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내 대신 고민 얘기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분에게 굉장한 에너지와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무엇을 잘할 수가 있냐면 관계 맺기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분하고든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약간 지금은 서로 바쁘기 때문에 서먹서먹 하더라도 이후에 충분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화이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 연결도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저는 인천에 사는 개인 택시라고 있는 최도석이라고 합니다.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잠깐 저한테는 28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군대도 제대했고요. 네.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서는 하이마트의 배송 차량이라고 배송 2.5톤. 네.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2.5톤 남바하고 차고 해서 이제 차는 좀 할부하고 남바는 이제 좀 비벼서 했죠. 아버님이 그걸 도와주셨어요? 예. 네. 그런데 한 10개월도 안 해고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트러블가 있다고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이거 정리하고 나니까는 할부도 제대로 안 받고 또 세금도 제대로 안 냈지. 전화비도 안 냈지. 카드 쓴 거는 그냥 전부 다 빚으로 날라왔지. 네네.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진짜 일단 그래도 애비로서 이제 정리는 했어요. 네. 거기까지는 정리를 했는데 전화비까지도 다 정리를 했는데. 네. 전화비를 또 그냥 썼다면 5, 60만 원이고. 책임도 못 지고 이러네요. 지금 28인데 난 키가 180에 그래도 키로수가 한 130kg 나간다고. 든든하시겠어요. 네. 근데 책임감이 너무 없습니다. 혼자 애아들 다 키우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아버님 너무 속상하신가 봐요. 그러신가 봐요.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 잘 되라고.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살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버님?
네, 아무리 그 젊은 애들 하는 일이라 배송 네. 같은 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시기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결돼 그냥 또 해줘버렸죠.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책임감이 너무 없어요. 네, 책임감을 키워주시고 싶으신 거죠, 아버님. 네. 네. 그래서 책임감을 아들에게 특히 키워주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면요. 물심양면의 지원에서 이제 물질적인 지원은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힘들고 빚에 좀 쪼들리더라도 그것을 아버님이 정리해 주시기보다는 젊었을 때는 내가 이것들을 작은 실패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심적으로는 내가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네가 잘 될 거라는 걸 믿는다 아들아. 이 말은 해주시지만 이제는 네가 스스로 뭔가 벌어가서 네가 이런 뭐 핸드폰 요금이든 어떤 빚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네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아버님이 선을 그어주셔야 아이가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데요. 내가 아버님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자꾸 누가 옆에서 이거를 수습을 해줘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 책임감을 이제는 키워주고 싶으시면요. 28이면 이제부터 배워갈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님이 한계를 그어주시면서 내가 심적으로는 이제 너를 지지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더 이상 없다. 네, 혹시 같이 사시면요. 생활비도 좀 받으시고요. 독립하라고도 좀 하시고요. 네. 이게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받아서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아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쓸 때가 되게 많다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잘 저축하지 않으면 나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시는 거라서 자식한테 어떻게 생활비를 받아 이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특히 책임감을 독립심을 키워주시기 위해서는요. 네. 그리고 저기 자꾸 뭐 돈 가져갈 때마다 1만 원 가져갈 때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님께요. 이제 그 장부도 써놓으시고요. 빚도 갚으시라고 하고요. 아버님 지금 너무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하셨거든요. 네, 이제 더 나가시면 아이의 이 무책임을 아버님이 혹시 무책임에 기여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계를 그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버님. 예, 제 경험담을 또 말씀드리자 보면 제가 대학생 때 저도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 용돈도 저희 어머니가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돈 이상으로 제가 돈을 쓸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빚 리스트에 쓰셔서 네가 지난달에 얼마 썼으니 너 이 돈 나한테 갚아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왜 엄마가 이런 걸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원망이 생겼지만 책임감을 키우는 것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제가 직접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철저하게 해주셨던 걸 바탕으로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독립하고 책임감을 키워갈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조금 냉정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요. 부모님도 어떤 게 있냐면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조금 못해줘서 애가 못 이런 건 아닌가? 그거는 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막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버님 너무 지금까지 애쓰셨고요.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즉석 엄지 상담으로 문자 사연 하나가 더 와서요. 요것만 간단하게 저희가 해결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3949번님께서 69세 여자 택시기사 분이시래요. 근데 운전할 때 막무가내로 차로 변경하거나 불법 유턴하는 차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순간적으로 나는데 이때 침착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저도 궁금해요. 순간적으로 욱할 때 있거든요. 운전할 때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욱하실 때는요. 살짝 욕을 하셔도 괜찮고요. 승객 없으실 때. 그렇죠. 뭐 아무도 안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욕하는 게 너무 내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그 욕인데 욕 아닌 것 같이 들리는 여러 가지 있어요. 크레파스라든가 계산기라든가. 다른 단어로 대체.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이렇게 감정이 욱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건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그때그때 김을 조금씩 빼주면 이게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참을까? 억압할까? 이거는 건강하지 않고요. 혹시 승객이 계시면 아유 저 사람이 되게 바쁜가 보네라고 하면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네. 그게 이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참지 말고 네, 건강하게 표현하는 네. 법을 아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상담 잘 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떡 어머니가 해준 거. 메밀내에서 무로 이렇게 싸면 그 당시에는 진짜 맛있었어요. 먹을 거 별로 없어가지고. 아 있죠. 추억이 담기는 시래기 있고 옛날에는 배가 고파 시래기를 먹었어요. 6.25 사변 때 태어나가지고 엄청 배고팠습니다. 정말 배고픈 걸 생각하면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저는 콩국수요. 여름만 되면은 어머니가 그 콩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살짝 삶아가지고 그 맷돌에다 갈아가지고요. 거기다 오이 쓸어놓고 타서 먹으면은 그 맛이 또 일품이잖아요. 그 어머니 그 콩국수를 못 넣는 거예요. 제가요. 향수가 있어가지고. 매운탕인데 민어에다가 소고기여가지고 두부 넣고 끓여주던 그 매운탕이 굉장히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해줬는데 내가 해서 먹으니까 그 맛이 안 나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 음식이죠. 추억이 담겨있는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역시 추억 속의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엄마의 소박한 밥상이죠. 우리가 유명한 맛집보다 엄마의 밥상을 더 오랫동안 추억하는 이유. 엄마의 밥에는 세상 그 어떤 조미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 집 내가 고른 침대 친구들과 페인트.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서요.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2517번님 포청천 보디가드 보내주셨고요. 2359번님 또 센스 있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비 올 때는 YTN 켜고 다녀야죠. 역시 네, 센스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으시고요. 6093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시골 가는 길에 이것 켜고 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답 바로 전조등이었죠.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주간에도 전조등 꼭 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가운데 저희가 3분 추첨했습니다. 6401번님, 6093 그리고 1632번님 이렇게 3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주크박스는 아까 저희가 사연 소개해드린 69세 여성 택시기사 정치자님께서 당첨이 되셨어요. 지금 너무 손님이 없다고 걱정하고 계시나 봐요.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또 오늘 손님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답 한 분 더 추첨했나요? 네? 여성 택시기사님 성함, 문자 뒷번호가 3949번님이군요. 네네네. 3949번님 저희 주크박스 당첨되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크박스 신청곡으로 최병벌의 난 몰랐었네 신청해 주셨네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